선생 와줘서 고맙소. 태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 내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떠오르는 생각들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47살이죠. 이 작은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 벌써 20해가 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부터 챙깁니다. 올해 75살이 되신 어머니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저 혼자 돌봐야 해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 어머니 때문이었죠. 젊을 때부터 계속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화야, 아침 먹었니?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것도 준비해 뒀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죠. 경제적으로는 늘 빠듯해요. 교사 월급만으로는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에는 학생들 과외를 하고 주말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피곤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우리 집 거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입니다. 제 아버지이시죠.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평소에는 기억이 흐릿하시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슬퍼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가끔 물어보곤 했는데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죠.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것이 제 삶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요양원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태준이라는 68살의 전직 기업인이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건강이 악화되어 시골에서 요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새로 오신 태준 회장님께 책을 읽어드렸으면 해서요. 선생님 목소리가 차분해서 환자분께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바쁜 일상에 또 다른 일을 맡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을의 작은 요양원이고 원장님도 평소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던 분이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최태준 씨의 병실은 2층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이정화라고 합니다. 태준 씨는 저를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퉁명스럽고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책을 읽어 드리러 왔어요. 필요 없소. 태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저는 가져온 책을 펼쳤습니다.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태준 씨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은 병실을 채웠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태준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가져왔소? 먼저 물어보시더군요. 시집을 가져왔어요. 시라. 태준 씨의 눈에 잠깐 그리운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윤동주의 시를 읽어드렸어요. 태준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이죠. 선생은 참 좋은 사람이요. 그날 태준 씨가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정성을. 태준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는 걸 말이죠. 태준 씨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을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여선생 요양원에 자꾸 드나든다더라. 퇴근하고도 매일 병실에 들어간대. 태준 씨가 돈이라도 주는 거 아냐?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돈 많은 노인네 옆에서 기웃거리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 교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화 선생 요새 바쁘시죠? 김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요. 네, 뭐. 평소와 비슷해요. 요양원 일도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그 말투에서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정화야,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태준 씨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준 씨의 상태가 걱정되었거든요. 최근 들어 기침도 심해지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갑자기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선생, 나는 젊었을 때 큰 빚을 졌소. 빚이요? 돈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지. 평생 갚지 못한 빚이 있어. 태준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빚이 날 평생 붙잡고 있었소.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준 씨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무언가 큰 사연이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태준 씨의 병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탁자 위에 낡은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 사진은 뭐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건 말이요. 전쟁 직후에 찍은 사진이지. 피난길에서 말이요.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한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이 우리 집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오? 내 생명의 은인이지. 이름은 이상철이었나? 이상철.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셨나요? 태준 씨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군인이었소. 우리 가족을 구해준 사람이지. 구해줬다고요? 그때 총소리가 나고 혼란스러웠는데 그 청년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줬소. 그런데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더군.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말이오. 그게 마지막이었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혹시 이분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생, 괜찮소? 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이상철이 맞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는 기억이 흐리다며 말을 돌리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눈이 또렷해지시더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전쟁 때 죽었어. 전쟁 때요?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가 총소리가 나고 다시 못 돌아왔지.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태준 씨가 말한 것과 똑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가요? 그래.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화야,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비록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영웅이었어.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태준 씨와 제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 깊은 연결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제 아버지라면, 만약 태준 씨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제게 쏟아지는 오해와 비난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화 선생,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나이도 나이인데 돈 많은 노인네랑 쯧쯧 보기 안 좋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마트에서도
길에서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여자분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래. 체면도 없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한다 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어느 날 태준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선생, 무슨 일이요? 표정이 안 좋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구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모르는 걸로 말하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도 말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뿐이요. 선생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요. 태준 씨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오해들. 선생,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소. 네, 말씀하세요. 선생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렇구나. 태준 씨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화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뭐라고요? 동네에서 내 얘기를 하더구나. 좋지 않은 소리를. 어머니마저 걱정하시니까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비가 몹시 내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준 씨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태준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죠. 태준 씨, 괜찮으세요? 선생, 와 줘서 고맙소. 태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 내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전쟁 중이었소. 우리 가족이 피난을 가던 중에 적군을 만났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모두 죽을 뻔했소. 그때 한 젊은 군인이 나타났지. 그분이, 그 사람 이름이 이상철이었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는 다른 민간인들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소. 그리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소리가 났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태준 씨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이상철은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에요. 태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태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들려주었어요. 제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는지 말이죠. 선생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소. 내가 평생 찾고 싶었던 은인이었소.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그동안 품고 살아온 그리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태준 씨의 기억 속에서 말이죠. 태준 씨는 그 후로 급속히 쇠약해지셨어요. 진실을 말하고 나서 마음의 짐을 덜었지만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선생, 내가 부탁이 있소. 네, 말씀하세요. 내 전 재산을 이상철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고 싶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학재단요.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소.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 말이오.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선생이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시오. 그분의 딸이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이요. 저는 그럴 능력은 중요하지 않소. 마음이 중요하지. 선생은 아버지를 닮았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태준 씨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70년 전의 빚을 갚았다는 듯이 말이죠. 장례를 치른 후 마을 회관에 작은 기념관이 만들어졌어요.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젊은 군복 차림의 아버지 이상철,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최태준 씨의 모습이었죠. 개관식 날,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대를 넘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제야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재단은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태준 씨의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와 함께 재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속삭이셨어요. 정화야,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말이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47살의 나이에 말이죠. 아버지의 딸로서 태준 씨가 맡겨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거예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어떤 만남이, 어떤 인연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들은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 사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그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 같았어요. 어머니도 평소보다 맑은 표정이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걸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야,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네,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는 제가 걸어갈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요. 태준 씨가 남겨주신 재단을 통해 앞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한 마음으로 한 일들은 결국 인정받게 되거든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재단 일을 하게 되겠죠. 바쁠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게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정화가 아니라 이상철의 딸 이정화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태준 씨, 당신도 고맙습니다. 70년 동안 간직했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셔서요. 이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 오늘 사연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